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이 언제 얼마만큼 오르고 내릴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방향이 다른 자산에 배분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한 시장에서 자산 배분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투자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곰의 투자법에서 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화의 방향이 다른 자산에 투자하라. 자산 배분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이 폭락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크게 잃을 때도 나는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산 배분 투자 방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섞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은 주식, 채권, 금, 원자재, 현금 등으로 나뉘며 각 분야 안에서의 가격은 경기와 물가에 의해 변동됩니다. 경제 활황기에는 주가와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반면 경제 불황기에는 금리가 인하하고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하락합니다. 이처럼 경기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마다 움직이는 자산이 다릅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자산이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자산들을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섞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분할 매수로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자산 배분 투자에서 비율을 맞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급등장, 급락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정한 비율대로 매수하되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락한 자산에 대한 두려움을 분할 매수 방법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공공전자의 주식을 매달 50만 원씩 정해진 날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달에 주가가 5만 원이라면 10주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 가격이 상승해 10만 원이 되면 여전히 5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기에 5주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가격이 하락해 4만 원이 되면 이번엔 12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주가가 상승해 가격이 높아지면 가격이 비싸니까 적게 사면 됩니다. 반면 주가가 하락해 가격이 낮아지면 많은 수량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합니다. 이처럼 자산 배분 투자는 수량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비율대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산군을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비율에 근거해 매달 매수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하면서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라. 자산 배분 비율을 일정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내 자산 비율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자산을 재분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리밸런싱은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산 비율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은 언제 해야 할까요? 시장은 매일매일 바뀌니 리밸런싱도 매일같이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천하는 횟수는 연 1회입니다. 1년 중 하루를 정기 리밸런싱을 하는 날로 고정해 두는 것이죠. 그러나 연 1회의 정기적인 리밸런싱만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생물처럼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시장에 큰 폭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수시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겨져 장이 오히려 상승했지만 초기 급락장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자들이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 주식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대응책일 뿐입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배분 투자자들은 시장 하락 속에서 주식을 매도하기보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 비율 조정을 위한 리밸런싱이 결과적으로 저가 매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자산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니 채권 등의 자산을 매도해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리밸런싱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을 현금화한 후에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 1회 정기 리밸런싱을 하고 시장의 큰 변동에 따라 수시 리밸런싱을 해서 자산 배분의 비율을 맞추면 시장의 등락 속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시장 변화에 휩쓸리지 마라. 자산 배분 투자를 결정하고 실제로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는 주식시장이 급등락할 때입니다. 주식 자산은 다른 안전 자산보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 자연히 투자자의 욕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주식이 상승하면 빨리 매도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 욕구가, 반대로 하락하면 당장이라도 매도해서 손실을 낮추고 싶은 욕구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속의 주식 비중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급등락했다는 이유로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면 껍데기만 남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관적인 투자 경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법은 자산 배분 계좌와 개별 주식 계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을 하는 계좌와 주식 매수를 하는 계좌를 구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좌를 나누면 주식 시장의 급등락 때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산 배분 계좌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처음의 목표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 자산 배분 계좌는 리밸런싱을 선택할 수 있고 개별 주식 계좌는 투자금을 넣어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하락을 기회로 활용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 영역입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비율 고수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박곰이 투자법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식 담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